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를 아시죠? 10명의 노인들이 둥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70대 초반. 1965년 서울 명문고등학교 3학년 5반 동창들입니다. 60년 전, 그날 밤, 우리는 모두 옥상에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죽였습니다. 죽인 게 아니야. 한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사고였어.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었다고. 사고? 정말 그렇게 믿으면서 60년을 살았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방 한가운데 놓인 테이블 위로 노란 초대장 한 장이 펼쳐졌습니다. 1965년 3학년 5반 동창 여러분께 졸업 60주년을 맞아 동창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2025년 12월 15일 오후 7시. 장소 별첨 지도 참조. 그날 밤 옥상에서 있었던 일의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올림. 박진우. 60년 전 옥상에서 떨어져 죽은 그 학생입니다. 박진우가 이 초대장을 보낸 거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아니면 누군가 그의 이름을 빌린 거겠지. 대체 누가? 왜? 그날 밤 10명의 동창들은 60년간 숨겨온 비밀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저 이순자의 기억으로 시작됩니다. 60년 전 저는 그 학교 3학년 5반의 평범한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도 옥상에 있었습니다. 1장 초대장. 2025년 11월 1일. 저는 서울 강북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분가했습니다. 할머니 우편물이요. 경비 아저씨가 현관문 앞에 우편물을 놓고 갔습니다. 청구서 몇 장과 노란 봉투 하나. 이게 뭐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노란 초대장이 나왔습니다. 1965년 3학년 5반 동창 여러분께 졸업 60주년을 맞아 동창회를 개최합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학년 5반. 동창회? 손이 떨렸습니다. 초대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날 밤 옥상에서 있었던 일의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초대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안 돼.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60년 전 그날 밤. 평생 잊고 싶었던 그날 밤. 누가 이걸 보낸 거야? 초대장 맨 아래에는 발신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박진우 올림. 박진우? 그 이름을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진우는 60년 전에 죽었습니다. 학교 옥상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60년 만에 처음으로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영희. 당시 제일 친했던 친구입니다. 여보세요? 순자야? 너도 받았어? 받았어. 초대장. 나 너무 무서워. 박진우가 보냈다는 거 믿어져? 모르겠어. 순자야, 우리 어떡하지? 가야 해? 말아야 해? 만약 누군가 진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영희야, 진정해. 일단 다른 애들도 받았는지 확인해보자.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60년 전 그날 밤. 1965년 12월 15일. 학교 졸업식 다음 날이었습니다. 2장 1965년 12월 15일. 6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965년 12월 15일 밤 9시. 저는 학교 옥상에 있었습니다. 왜 그곳에 있었냐고요? 박진우 때문이었습니다. 박진우는 우리 반에서 가장 가난한 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식모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는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전교 1등. 서울대학교 진학이 확실시되는 학생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미워했습니다. 아니, 미워했다기보다는 질투했습니다. 특히 최민호. 집이 부자였고 공부도 잘했지만 늘 박진우에게 2등이었습니다. 이번 학력고사에서 박진우를 따돌려야 해.
최민호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간단해. 시험 전날 밤에 박진우를 옥상으로 불러내는 거야. 그리고 밤새 놀게 만들어. 그럼 다음날 시험을 망칠 거야. 그게 될까? 될 거야. 너희들도 도와줘. 그렇게 우리 10명은 공모했습니다. 박진우를 속여서 옥상으로 불러냈습니다. 진우야, 우리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옥상으로 올라와. 중요한 얘기야. 박진우는 의심 없이 따라왔습니다. 옥상. 10명의 학생들이 박진우를 둘러쌌습니다. 뭐야, 다들. 왜 이래? 박진우, 너 내일 시험 안 볼 거지? 무슨 소리야? 너 혼자만 서울대 가면 재미없잖아. 우리랑 놀자. 미쳤어? 나 가야 돼. 박진우가 돌아서려는 순간 최민호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놔. 안 놔. 넌 오늘 밤 여기서 보낼 거야. 이게 무슨 짓이야? 박진우가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최민호와 박진우가 몸싸움을 하다가 박진우가 옥상 난간 쪽으로 비틀거렸습니다. 위험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박진우는 난간을 넘어 떨어졌습니다. 으악. 박진우의 비명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쿵 하는 소리. 우리는 모두 난간 너머를 내려다봤습니다. 박진우가 4층 아래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진우야. 저는 비명을 지르며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박진우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모두 패닉에 빠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제가 말했습니다. 안 돼. 최민호가 제 입을 막았습니다. 신고하면 우리 다 감옥 가. 우리가 죽인 거야. 하지만 순자야, 정신 차려. 이건 사고였어.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야. 우리가 여기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모르잖아. 그냥 박진우가 혼자 옥상에서 떨어진 거야. 자살이야. 자살? 그래. 자살.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알았지? 최민호는 우리 10명을 한 명씩 쳐다봤습니다. 너희들 절대 이 일을 말하면 안 돼. 평생. 알았지?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도망쳤습니다. 박진우의 시체를 그곳에 두고 다음 날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명문고 우등생 옥상에서 투신 자살. 경찰은 자살로 결론 내렸습니다. 유서도 없었지만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박진우의 어머니는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왜 죽었어야 했어? 장례식. 저는 갈 수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박진우의 어머니를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 10명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서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잊고 싶었으니까요. 6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하루도 그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3장 10명의 동창. 2025년 11월 5일. 저는 옛 동창들에게 하나씩 연락을 했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첫 번째. 김영희. 순자야, 나 너무 무서워. 그날 일이 자꾸 생각나. 두 번째. 최민호. 누가 장난치는 거겠지. 신경 쓰지 마. 세 번째. 박수진. 저도 초대장 받았어요. 어떡하죠? 네 번째. 이철수. 60년이 지났는데 왜 지금 와서? 다섯 번째. 정미란. 전 안 갈 거예요. 절대. 여섯 번째. 강대식. 가야 할 것 같아요. 진실을 밝혀야 해요. 일곱 번째. 윤소희. 박진우가 정말 보낸 걸까요? 여덟 번째. 조영수.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홉 번째. 한미숙. 저는 그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열 번째. 저 이순자. 모두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
진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 6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11월 10일 우리는 온라인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10명의 노인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모두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다들 오랜만이야. 최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60년 만이네. 모두 늙었네.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다들 어떻게 할 거야? 동창회에 갈 거야? 나는 안 갈 거야. 정미란이 말했습니다. 왜 가야 해? 60년 전 일인데 이제 와서 뭐가 달라져? 하지만 미란아, 순자야, 너도 안 가는 게 좋을 거야. 우리 모두. 하지만 누군가 진실을 알고 있다면? 알고 있으면 어때? 증거가 있어? 60년이 지났는데? 강대식이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을 수도 있어. 당시 CCTV는 없었지만 누군가 우리를 봤을 수도 있어. 그리고 설령 증거가 없다 해도 우리는 가야 해. 왜? 박진우한테 사과해야 하니까. 침묵. 대시가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최민호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사과? 우리가 뭘 잘못했어? 그건 사고였어. 사고? 그래, 사고. 우리가 진우를 밀어서 떨어뜨린 게 아니야. 진우가 스스로 비틀거려서 떨어진 거야. 하지만 민호야, 우리가 진우를 옥상으로 부른 거잖아. 우리가 진우를 괴롭힌 거잖아. 최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다. 강대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60년 동안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 이제 끝내고 싶어. 나도 갈게. 윤소희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한미숙도 동의했습니다. 결국 10명 모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장 동창회 장소 2025년 12월 15일 60년 만에 동창회 날입니다. 오후 6시 저는 초대장에 적힌 주소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여기가 맞나? 대문 앞에 다른 동창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순자야, 영희야, 다들 왔네. 10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60년 만에 재회. 하지만 아무도 반갑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들어가 볼까? 최민호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 중앙에 큰 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10개의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각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리가 정해져 있네. 우리는 각자 자기 이름이 적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오후 7시. 정각. 갑자기 불이 꺼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당황하는 목소리들. 그때 천장에서 프로젝터가 켜졌습니다. 벽면에 영상이 투사되었습니다. 흑백 영상. 1965년의 영상이었습니다. 학교 운동장. 졸업식 날의 영상. 우리의 젊은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이게. 그리고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한 학생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박진우였습니다. 영상 속 박진우가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영상이 끝났습니다.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 문이 열렸습니다.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목소리. 설마. 노인이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박진우입니다. 라고? 최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진우는 60년 전에 죽었어. 당신 누구야? 제가 박진우입니다. 말도 안 돼.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이해합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낡은 학생증을 꺼냈습니다. 1965년도 학생증. 사진과 이름이 또렷했습니다. 박진우. 이게. 어떻게.
우리는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진우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60년 전 그날 밤, 저는 옥상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뭐? 4층 높이였지만 다행히 1층 차량에 먼저 부딪혀서 충격이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더미 위로 떨어졌죠. 저는 중상을 입었지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끝났습니다. 박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지만 가난한 저희 어머니는 병원비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다리를 절게 되었고 얼굴에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서울대 진학은 물론 공부도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름을 바꾸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60년간 그날 밤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박진우는 우리를 한 명씩 쳐다봤습니다. 여러분을 원망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뭘? 복수해봤자 제 인생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박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죽기 전에 여러분을 만나보자고. 왜? 용서하고 싶어서입니다. 뭐라고? 여러분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제가 편히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는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5장 고백의 시간. 박진우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각자 고백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백? 네. 그날 밤 여러분이 왜 그랬는지, 그리고 6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여러분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먼저 알고 싶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강대식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식은 일어섰습니다. 진우야, 미안하다. 60년 동안 미안했다. 나는 그날 밤 내가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었어. 하지만 나는 손을 내밀지 않았어. 왜냐하면 나도 네가 시험을 망쳤으면 했거든. 나도 서울대에 가고 싶었어. 강대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 뒤로 서울대에 갔어. 의대를 나왔고 의사가 되었어. 성공한 인생을 살았지. 하지만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어. 매일 밤 내가 떨어지는 꿈을 꿨어. 내 비명소리가 들렸어. 강대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식씨. 용기 내줘서. 다음은 윤소희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말씀드릴게요. 진우 오빠. 사실 저는 오빠를 좋아했어요. 뭐? 하지만 오빠는 가난했고 저는 부잣집 딸이었어요. 부모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빠를 멀리했어요. 오빠가 저를 좋아하지 못하게. 윤소희는 울먹였습니다. 그날 밤 제가 민호 오빠한테 말했어요. 진우 오빠를 좀 골탕 먹였으면 좋겠어라고.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진심이에요. 소희씨, 오빠 미안해요. 제가 오빠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윤소희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진우는 윤소희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소희씨. 괜찮아요. 한 명씩. 동창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했습니다. 최민호의 고백.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그냥 2등이 싫었어. 평생 2등으로 사는 게. 하지만 내가 떨어진 뒤 나는 1등이 되었지. 서울대도 갔고 대기업에 취직했어. 근데 알아? 1등이 되어도 행복하지 않더라. 내 자리를 빼앗아서 그런가. 평생 빈자리처럼 느껴졌어. 박수진의 고백. 저는 그날 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지켜만 봤어요. 민우 오빠가 진우 오빠를 괴롭힐 때도, 진우 오빠가 떨어질 때도 저는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그게 제일 큰 죄예요.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은 거. 이철수의 고백. 진우야, 너 기억하니? 내가 항상 내 도시락을 빼앗아 먹었던 거. 미안해.
나도 가난해서 점심을 못 먹었어. 근데 너는 나보다 더 가난한 것 같았어. 그래서 내 도시락을 빼앗아 먹었어. 그날 밤도 그래. 나는 내가 1등 하는 게 부러웠어. 가난해도 공부를 잘하는 내가. 정밀한의 고백. 저는 진우 오빠를 좋아하는 소희 언니가 미웠어요. 제가 민호 오빠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민호 오빠는 소희 언니만 봤어요. 그래서 소희 언니가 좋아하는 진우 오빠를 괴롭히면 소희 언니가 슬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미숙의 고백. 저는 아무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다들 하니까 따라했어요. 왕따 시키는 게 재미있어 보였어요. 그게 얼마나 잔인한 건지 60년이 지나서야 알았어요. 조영수의 고백. 진우야, 나는 내가 서울대 가는 게 부러웠어. 나는 공부를 못했거든. 그래서 아버지한테 맨날 맞았어. 근데 너는 아버지도 없는데 공부를 잘하잖아. 그게 신기했어. 그리고 부러웠어. 김영희의 고백. 진우 오빠. 저도 오빠를 좋아했어요. 근데 소희 언니가 오빠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날 밤 제가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었잖아요. 근데 민호 오빠가 막았어요. 제가 더 강하게 주장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그리고 마지막 저 이순자의 고백. 진호 오빠. 저는 사실 아무 이유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반장이었어요. 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책임져야 했어요. 근데 오빠가 왕따 당하는 걸 보면서도 저는 모른 척 했어요. 반장으로서 오빠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저는 비겁했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6장 용서. 10명의 고백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줘서 60년 동안 궁금했습니다. 여러분이 왜 그랬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박진우는 우리를 한 명씩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용서합니다. 진우야, 여러분도 60년 동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이제 그만 놓아도 됩니다. 저도 놓을게요. 박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줘서. 우리는 모두 박진우에게 다가가 안았습니다. 60년 만의 화해, 60년 만의 용서. 밤 11시, 동창회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박진우가 저를 불렀습니다. 순자 씨, 잠깐만요. 네, 진우 오빠. 이거 드리려고요. 박진우는 낡은 공책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 일기입니다. 60년간 쓴. 읽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겠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박진우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7장 박진우의 일기. 1965년 12월 16일. 병원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아프다. 다리가 부러졌고 얼굴에 큰 상처가 생겼다. 의사는 말했다.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울고 계셨다. 진우야, 괜찮아? 나는 괜찮지 않았다.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았다. 1966년 1월 3일. 병원에서 퇴원했다. 다리를 절게 되었다. 학교에 갈 수 없다. 공부도 더 이상 할 수 없다. 서울대의 꿈은 사라졌다. 나는 왜 떨어졌을까? 아니, 왜 떨어뜨려졌을까? 친구들이 나를 괴롭혔다. 왜? 내가 뭘 잘못했나? 1970년 5월 10일. 시골로 내려왔다. 이름을 바꿨다. 박진수. 아무도 나를 모른다. 아무도 내 과거를 모른다. 나는 이제 박진우가 아니다. 박진우는 죽었다. 1975년 8월 20일. 결혼했다. 아내는 착한 사람이다. 내 과거를 묻지 않는다.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1980년 3월 15일. 아들이 태어났다. 이름은 민수. 아들을 보니까 생각났다. 내가 꿈꾸던 미래.
나도 서울대에 가고 의사가 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 하지만 내 꿈은 60년 전 그날 밤 옥상에서 사라졌다. 1990년 6월 8일.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공부를 잘한다.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절대 남을 괴롭히지 마라. 아들이 물었다. 왜요, 아빠? 그냥 괴롭힘 당하는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거든. 2000년 12월 15일. 35주년이다. 내가 떨어진 날로부터. 나는 아직도 그날 밤을 기억한다. 최민호의 얼굴, 이순자의 비명, 떨어지는 순간의 공포.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2010년 4월 22일.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암이었다. 나는 이제 혼자다. 아들은 서울에서 일하고 있다. 나는 외롭다. 나는 복수하고 싶다. 하지만 복수에서 뭐가 달라질까? 2020년 9월 3일. 50주년이다. 내가 떨어진 날로부터. 나는 인터넷으로 옛 친구들을 찾아봤다. 최민호 마이너스 대기업 임원 은퇴. 강대식 마이너스 유명한 의사. 이순자 마이너스 초등학교 교장 은퇴. 모두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나를 죽이고. 2024년 6월 10일.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췌장암 말기. 6개월 남았다. 나는 죽는구나.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들을 만나보고 싶다. 60년 만에. 2024년 11월 1일. 초대장을 보냈다. 60주년 동창회. 그들이 올까?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기다릴 것이다. 2025년 12월 15일. 오늘 그들을 만났다. 60년 만에. 모두 늙었다. 나처럼. 그들은 울었다. 나도 울었다. 그들을 용서했다. 이제 편히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일기가 끝났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일기를 덮었습니다. 진호 오빠. 6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8장 1년 후. 2026년 12월 15일. 박진우의 일주기입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한 달 후, 박진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췌장암으로. 우리 10명은 박진우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60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를 보내는 자리였습니다. 진우야, 편히 쉬어. 우리는 박진우의 관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매년 12월 15일 박진우를 추모하는 모임을 갖기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우리는 박진우의 묘 앞에 모였습니다. 진우야, 우리 왔어.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진우야, 고마워. 우리를 용서해줘서. 최민호가 말했습니다. 덕분에 나는 이제 편히 잘 수 있어. 강대식이 말했습니다. 오빠 사랑했어요. 윤소희가 말했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우리는 박진우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저 이순자. 오빠 60년 동안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오빠가 저를 용서해줘서. 저도 이제 저를 용서할 수 있게 됐어요. 오빠 다음 생에 만나면 꼭 친구하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박진우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60년 만에 다시 모인 동창들. 이제는 서로를 용서하고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순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뭐. 손주들 보면서. 나도. 이제 할 게 그것밖에 없네. 우리는 웃었습니다. 근데 있잖아. 최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약속하자. 뭐? 앞으로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자. 진우처럼 60년 동안 고통받지 말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 손주들한테도 말해주자. 남을 괴롭히지 말라고. 그래.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한테 배웠어. 용서의 힘을. 그래.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용서받으며 살아야지. 우리는 잔을 들었습니다. 진우를 위해. 진우를 위해. 에필로그 10년 후. 2035년 12월 15일. 박진우 10주기입니다. 우리 10명 중 3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민호, 강대식, 정미란.
남은 7명이 박진우의 묘 앞에 모였습니다. 모두 80대가 넘었습니다. 진우야, 우리 또 왔어.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는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새로 생긴 묘들에도 꽃을 놓았습니다. 최민호, 강대식, 정미란. 얘들아, 너희도 진우랑 잘 지내고 있지? 거기서는 우리 모두 친구야. 우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70년 전 우리는 적이었습니다. 60년 전 우리는 공범이었습니다. 10년 전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진짜 친구입니다. 순자야,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김영희가 물었습니다. 글쎄, 우리도 이제 나이가. 그래도 끝까지 만나자. 진우와의 약속이잖아. 그래.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 이순자, 82세. 이 이야기를 글로 남깁니다. 후세에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용서의 힘을. 너무 늦은 용서는 없다는 것을. 60년이 지나도 70년이 지나도 용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용서받는 사람도 구원받습니다. 박진우는 우리를 용서함으로써 자신을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음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당신, 혹시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고 계신가요? 혹시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해 괴로운가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용서하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자유로워지세요. 박진우처럼, 우리처럼. 끝. 1965년 12월 15일. 한 학생이 옥상에서 떨어졌습니다. 10명의 친구들은 그를 방치하고 도망쳤습니다. 60년 동안 11명은 각자의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떨어진 학생은 육체의 고통 속에서, 도망친 학생들은 죄책감의 고통 속에서. 하지만 2025년 12월 15일, 60년 만에 그들은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용서했습니다. 60년의 지옥이 끝났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동창회의 이야기입니다.